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핫바입니다. 또 한 주의 시간이 지나고 어김없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핫바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한 로마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포에니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았죠. 오늘은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진시황의 국가인 진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역사 속으로 출발하시죠. 고고. 중국 통일하다.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약 50년 지난 시점 중국에서도 첫 통일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신기하게 철학도 동양과 서양이 거의 동시에 발달하였는데, 동양과 서양의 중심 역할을 하던 나라에서 거의 동시에 통일 제국이 등장하였다는 것 또한 참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적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역사는 서로 비슷하게 발전하는 것 같네요. 다시 중국의 통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중국이 통일을 이루기 전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라는 550년간의 대혼돈의 시기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시대를 종결시키고 통일을 이룬 국가는 바로 춘추 시대에는 춘추 5패로, 전국 시대에는 전국 7웅으로 활약했던 제후국 중 한 곳이었던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의 통일 대업 시작은 로마가 시칠리아 섬을 정복한 다음 카르타고 본토까지 공격을 하고 있던 제1차 포에니 전쟁이 한창인 기원전 246년으로, 바로 이때 정이라는 인물이 13세의 어린 나이에 진나라의 왕에 오르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정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으로, 이렇게 어린 13세의 어린 왕이 중국을 통일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에는 신시황이 등장하기 100여 년 전쯤 명재상이었던 공손왕이 법을 최우선으로 하며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법과 사상을 통한 정치 개혁을 이뤄놓은 덕분에 강력한 국가 기반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이는 통일 첫 걸음에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었답니다. 이런 좋은 초석 아래 어른이 된 정왕은 아주 강력한 통치자가 되어 전국 7웅을 하나씩 정복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옆에 지도 보이시죠? 회색 선으로 테두리 쳐진 진의 글씨가 보이는 곳이 전국시대의 진의 영토였고, 그 옆에 화살표로 확장되어진 음영 처리된 부분이 시황제로 오를 즈음 진나라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되어진 화살표를 따라간 음영 부분을 보면 이때가 바로 통일된 진나라의 영토였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으로 뻗은 곳이 진의 최대 영역으로 확장된 중국의 영토입니다. 지금의 영토랑 지금 중국의 영토랑 비슷하죠? 자, 기원전 230년 이렇게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고, 연이어 2년, 3년 간격으로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 연나라가 무너지게 된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나라만 남게 되었는데,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복수를 꿈꾸며 제2차 포에니 전쟁이 터지기 전인 기원전 221년 제나라도 결국 진나라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면서 진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광대한 중국을 통일하는 위협을 이루게 됩니다. 진시황의 행보, 그리고 15년 만에 무너지는 제국. 이렇게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정왕은 제일 먼저 스스로 자신을 백성들에게 진시 황제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썼던 짐이라는 칭호는 이제는 황제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낼 때에만 쓸 수 있도록 했고, 황제의 도장을 옥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어 대대적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데, 그 개혁의 주된 목적은 지방 구석구석까지 황제의 힘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이제 진나라에서는 진시황의 말이 곧 법이 된 강력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이로 인하여 진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기원전 214년 진시황은 총 2700km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중국 북쪽의 골칫거리인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고, 이 만리장성은 훗날 중국의 여러 왕조에 의해 보강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답니다. 아하, 만리장성이 진시황이 혼자 지은 게 아니었군요. 그러나 이렇게 큰 공사는 만리장성만이 아니었는데, 진시황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 머물 지상낙원과 죽은 뒤에 머물 천상낙원을 계획하고 만들게 되는데, 천상낙원 공사는 진시황이 왕에 오른 13살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천상낙원이라 칭한 대공사는 바로 진시황의 무덤 공사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시황릉입니다. 더불어 지상낙원 공사는 오늘날 우리는 화려한 대저택을 볼 때며 우와, 마치 아방궁 같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방궁이 바로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 머물 곳으로 지은 궁궐이랍니다. 이렇게 대공사를 진행하며 백성들은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고, 삶은 점점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 간 데다가 신의 흉내로 그쳤으면 다행이었으련만, 진시황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탄압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사례가 기원전 212년의 분서갱유로 진시황은 황제와 법가를 비판한 책을 모두 불태우고 유학자들은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는 사건을 저지른답니다. 이렇게 진시황은 폭정이 계속되자 백성들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날 기세였답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는 큰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진시황이 죽은 다음해인 209년 폭발을 하게 되지요. 바로 진승과 오강이란 인물의 반란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제후국이 일제히 일어나게 되므로 기원전 206년 진나라는 통일 위협을 달성한 후 2명의 황제가 고작 15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채 문을 닫고 만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최초 통일을 이룬 진시황의 진나라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나 잘 알려진 진시황에 대하여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놈. 그렇지만 흘러온 역사를 바꿀 수도 없고 역사의 맥을 잡아야 하니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인 진나라에서 가져가야 할 잊지 말자 핵심 내용은 잘 챙겨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제가 조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시금 찾아오는 한 주간은 날이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 더욱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